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쇼펜하우어가 좋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예속된 투쟁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그 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간 자체도 결국 뭐다?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습성에 의해서 서로 간의 투쟁과, 그죠? 반목과 경쟁 속에서 결국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취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고슴도치들처럼 서로가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버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런 인간관계의 양면성. 우리도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가 또 서로란 말이에요. 아주 역설적이고 참 모순적인 부분인데,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어떤 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없는 갈등이라며 한탄해야 할까? 예,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투쟁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부분은 이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이제 이 셀린 벨로크 교수님이 자기의 생각과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겪고, 그러니까 투쟁을 겪고 투쟁을 극복해야지 더 나은 개념이 이제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선이라던가 훨씬 고양된 개념은 바로 이런 갈등을 통해서 도달된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개념, 방향성이 제시되려면 갈등이 필수적이다.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 약간 좀 변증법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정반합적인 사고방식, 그죠? 그래서 가령 사회적 갈등으로 사회적 진보가 온다. 소수자를 위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충할 만한 수단을 허락해주는 일. 그러니까는 사회의 어떤 소수자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소수자들의 위치에서 맞서 싸우고 투쟁하는 자들이 투쟁을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없는 권리에서 조금이나마 있는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냥 아예 밑바닥에서 그나마 챙길 수 있는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하층민의 삶, 아니면은 저 밑바닥의 삶을 잘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력하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데 왜 저러고 살까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나는 나라를 뭐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누가 대통령이고 뭐 누가 국무총리고 떠나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자만하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언제 어떻게 밑바닥을 볼지 모르는 게 인간의 인생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간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아니면 공감을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체험하거나 나락에 빠져봐야만 나락이 무엇인지 느끼고 왜 그런 사람들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기회를 얻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논쟁을 통해서 어떤 결실이 생기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논쟁을 하면 인식하게 되고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무조건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논쟁만 하고 뭐 개선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파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지금 2024년 5월달인데 벌써 이 5월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발 딛고 있는 현재에서 논쟁하고 뭐 인식한다고 해서 많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조용한 대화에서는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이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훨씬 깊고 미묘한 생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도출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죠. 도출됐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거면 대출이란다. 도출될 필요가 없어요. 도출되는 게 별 의미가 없어.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마라톤 같은 느낌이지. 저는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면은
그게 뭐 40km를 갔던 41km를 갔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42.195km를 완벽하게 완주하고 마지막 그 라인에 그 라인을 통과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완주를 해야지만 그 이전에 출발과 중간에 목말랐던 거, 다리 아팠던 거, 무슨 뭐 근육 경련 올라왔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멋진 어떤 기억이 되는 거지. 39km 앞에서 멈추고 이러면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게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똑같다고 봅니다. 마라톤이랑. 아무리 격렬한 토론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토론의 무의미성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그래서 토론을 해도 결국에는 그 대안이라던가 대책을 마련할 결국 못할 거면 애초에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야. 그거를 마련하려면 개인의 의지도 있어야겠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의 어떤 실천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또 이 개돼지들과 또 현명한 사람들과의 또 그 중간 지점, 즉 조율점을 마련해 가지고 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아주 족같은 사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스포츠의 경우 강한 상대와 붙을수록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술과 재능이 발휘된다 라고 하는데, 강한 상대와 붙어서 계속 진다고 하면 상처만 남고 트라우마하고 부작용만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측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스포츠건 정치건 뭐 국정 운영이건 뭐건 간에 결과가 어떠냐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모질고 매서운 전투 없이는 그런 재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의 이제 초원에서 맹수들과 이제 자기 이제 부하들, 뭐 시종들과 사냥 나가가지고 이제 맹수들과 싸움박질을 했을 때 시절에 그런 매섭고 무서운 전투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전쟁 기술이라던가 재능을 발휘시켜주는 꽃피우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맹수와 싸워가지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재능과 기술이 생겨난 거죠.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맹수들과 마케도니아 언덕에서 싸우고 초원에서 싸우다가 호랑이라던가 사자한테 팔다리 잘려나가고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뭔 재능하고 기술이 무슨 상관이 있어?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죠? 그 결과 투쟁은 진보와 개선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무조건 도움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진보를 이루어도 취약성은 늘 남아있다. 왜냐하면 후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거죠. 진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뭐 5걸음 뒤로 물러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재기불능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야, 말 그대로. 최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그만한 에너지가 소용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용된다라는 것. 결국 뭐예요? 현실로 구체화해서 실천 방안을 만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현실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에너지 소요가 어마어마하죠. 사실상 개인의 에너지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사라지면 다시 열악한 상태로 떨어질 위험이 항상 어떻다? 존재한다.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반목을 초월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최상의 정점을 찍지만 우리가 초월했다라고 믿는 순간 다시 안 좋은 반사작용들이 일어나며 총체적인 부진과 침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회사 생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관계라는 게 뭐 반목을 초월해가지고 와, 나 이 사람이랑 이제 뭔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 예전에는 뭔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더럽게 안 맞고 생각도 달라가지고 맨날 씨발 저기 프로젝트 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둘이 따로 얘기하고 우리 뭐 좀 잘 좀 해보자 이지랄해도 안 됐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궁합이 잘 맞네 생각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이 새끼가 또 통수를 치네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또 뭐 가족이라던가 뭐 애인이라던가 뭐 마누라라던가 뭐 누군가한테 씨발 역시 이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또 하소연하는 일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그런 위험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자연의 기능에서조차 이런 취약성을 본다. 자연의 기능에서는 당연히 이런 취약성이 더 강렬히 나타나겠죠.
우리의 몸 같은 생물 조직, 생명체 조직에서는 모든 기관이 서로 협력해야지 좋은 효과를 낸다. 뭐 이런 거겠죠. 좋은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 뒷내용이 예상이 되죠. 그죠? 기능을 한다. 각 기관은 각자의 일을 하고 이것이 전체의 생존에 기여한다. 여러분의 위장, 그죠? 뭐 허파 이런 것들이 제 기능 하나라도 못하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보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이 협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인간이 건강한 상태로 존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잊고 살았던 어떤 부분이 떠오를 겁니다.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몸이 아프신 분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소화가 잘 되는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나요? 아니죠.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소화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상황이 생기고 뭐 피부가 뭐 안 좋은 분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른 쪽에 마이너스인 부분이 많지만 피부는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가 계속 안 좋고 어떤 유전적인 어떤 피부에 어떤 결함이 있으신 분들 뭐 아토피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피부가 가라앉고 조금이나마 정상적이고 어떤 일종의 어떤 평온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별로 안 되잖아. 다시 또 막 두드러기 나고 막 가렵고 막 피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두통이 없는 상황이 오래 가나? 오래 안 가지. 또 어느 순간 또 뭐 과제라던가 뭐 시험이라던가 프로젝트라던가 어떤 뭐 대안책이라던가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 상황들,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두통이 유발되는 거야. 또 뭐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또 다시 또 소화 안 되고 또 막 속 쓰린 거야. 자, 왜 그러냐? 협력이란 균형을 잡아가는 반목의 결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계속 불일치 상태와 일치하려는 그 욕망과 불일치한 상태가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내적 싸움을. 내장기관 안에서 미생물 박테리아는 그 역할을 한다. 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뮨 시스템, 면역체계의 경비 업무를 위해 박테리아들이 거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뭐 몸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가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인데 지금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나 지금 바이러스랑 싸워야 되니까 열이 지금 분비된다. 분사된다. 분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발열이 올라온다. 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 발열이 되면서 계속 이제 발산되고 있는 거죠. 이상 상태, 불균형 상태, 규칙적이지 못한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 하지만 박테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면 여기서는 소화 기능이죠. 이 조직이 무너져 버리죠.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에도 집중을 할 수 없어. 어떤 거에도 집중할 수 없고 걷기도 힘들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상상이 안 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를 아예 못 시킨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몸이 부풀어서 터져버리지 않을까? 아무튼 면역체계는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폐혈증이 유발되고 전에는 협력했던 장기기관들이 이제는 조직 전체를 죽이게 된다. 이런 작은 요소, 미생물 박테리아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복잡 섬세함으로 위에 있는 몸 전체, 상위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몸 전체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 작은 이 세포 하나하나의 어긋남이 상위 기관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파스칼이 팡세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과 아주 유사하죠. 부분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감시해야 된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어떤 힘이 소비되어야 된다. 조직의 균형은 각자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달려있다. 균형은 어떻다고요? 회사로 치면 각 부서가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유기체죠. 한마디로. 그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인간 신체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 인간관계 모든 게 다 그렇다. 자연 도처에 열등하다라는 것은 덜 복잡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버섯 같은 것들이 자기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아주 엉켜있는 여러 기관들 이러한 것들을 펼쳐놓으며 모든 물질을 다 지배하고 더 상위에 있는 어떤 것들 인간, 동물, 식물을 어떻게 해요?
용해하거나 분쇄하려고 일종의 벼르고 있는 느낌이다. 전투 없이는 승리도 없다. 상위적 개념 혹은 의지의 객관성은 열등한 것들을 이김으로써만 가능하다. 이 열등한 것들의 저항, 일종의 내부에서 막 이렇게 반발하고 바이러스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고 열을 발산하고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투쟁하고 밀치고 끌어당기는 이러한 열등한 것들의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신체 내부에서 물리치고 그 상태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 열등한 것들이 마음대로 날뛰게 한다면, 병균들이 마음대로 날뛰게 냅둔다면 그것들은 종속 상태로 있는 것 같지만 독립적이고 완전한 방식으로 자기구현적으로 본질을 표현할 것을 계속 열망하고 갈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세부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자기 멋대로 날뛸 수 있게 냅두면 인간이 두통, 생리통, 치주염, 결막염,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 뇌출혈 이런 거 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가지 질병 있잖아. 10년이 걸쳐서 조성된 숲이 아주 작은 불씨 하나로 다 타버릴 수 있다라는 것. 이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신체 기관과 뇌 기능, 그죠? 그리고 구조, 되뇌의 여러 가지 성능, 기능 이러한 것들 서로 상호작용하는 아주 복잡 미묘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한 번의 충격으로, 한 번의 어떤 이상 물질로 다 마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불씨 하나를 막지 못하면 불은 더 번질 것이다. 이처럼 자연의 위력은 그 힘을 제한하는 저항력을 만나지 못하면 기고만장해진다. 게다가 정교한 것이 붙으면 불길은 삽시간에 번질 수 있다. 발화성 물질, 그죠? 휘발성 물질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듯 우세한 것이 열등한 것의 강력한 요구로 위험에 처하는 상황. 우리는 다른 맥락에서도 흔히 보고 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미 어떤 기획을 실행해 나가다가 반목하는 힘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았을 것이다. 더 우선시되는 동기들이 있는데 사람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할 아주 궁극적 목표가 있는데 세부적이고 부차적인 사항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크나큰 기획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 망쳐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상실감을 주고 속상하게 만드는가. 만들어 나가고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을수록 비이성적이고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긴장들이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통제할 수 없고 비이성적인 긴장 상태,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한 방에 박살날 수가 있다. 기반이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도시의 큰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가는 것처럼 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여기 파트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취약성이겠죠?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내부 균열, 내부의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 전체를 박살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무슨 역사적으로 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유기체, 기능, 아주 작은 동물, 식물, 곤충조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곤충에게 날개 한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작 날개 한쪽이 아니죠. 날개 한쪽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 먹이를 먹을 수 없고, 신진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개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걔는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결국 그 작은 날개 하나가 전체를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것. 똑같은 의미죠.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어떤 존재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 모든 것들, 유기체, 공동체, 하나의 커다란 상위 개념들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취약성을 겨냥하고 있는 어떤 저격총으로 따지면 스코프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지금 이 스코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좀 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현미경으로 지금 세부적인 어떤 내부를 지금 꿰뚫어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작용을 지금 이 영상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간 정도까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건데, 전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고 그에 따른 고통이 항상 수반되는 것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다. 그렇다고 에너지 소비 안 하면 전투에서 지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들 신체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항상성을 포기하고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몸에 해로운 병균과의 싸움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비축하겠다고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올 테니까 그럼 내가 상대하지 않을게. 그냥 거기 있어. 바이러스, 병균 그냥 내 몸에 있어. 괜찮아. 라고 냅두고 에너지를 소비 안 해. 그것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어디 있어? 그냥 당장 죽겠죠. 사실상. 가장 단순한 활동인 소화만 보아도 그렇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음식물이 들어오는데 그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한 내부 위장과 이런 데에서 투쟁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위산 뭐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음식물을 분해하려고 이런 막 안간힘을 쓰지 않아. 그냥 음식물 들어온 대로 냅둬.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들 다 그대로 쌓여. 음식물 봉투에 쌓이듯이. 그러면은 터져 죽을 거 아닙니까? 위가 터져 죽겠죠.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자연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화학적 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소화 기능을 해야만. 이러한 일을 하느라 다른 기관의 힘을 앗아가기도 한다.